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SK 하이닉스?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깨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실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6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에 대한 예상치는 73센트였는데 발표치는 71센트 발표를 함으로써 일단은 예상치를 못 맞춰줬고요. 근데 이것도 뭐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테슬라의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2023년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라는 가이드를 제공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깨져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로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FN 가이드 기준으로 마이너스 쪽에 지금 가까운 컨센이 잡혔었는데, 다행스럽게 흑자 전환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확실히 메모리 시장 그리고 이제 HBM 시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수치상으로도 좀 여실히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막 턴이 돌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서 4분기 실적을 흑자 전환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2024년도에 1분기, 2분기 시장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오늘 좀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유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가 지금 15만 원이거든요. 15만 원인데 그 언저리 오게 되면 항상 차익이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차익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뭐 나올 수 있는 차익이 좀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내년도 1분기,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도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일정 부분에 되돌린 구간 이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눌림목 이후 주가에 대한 상승 그림들은 차분하게 전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도에 보여줬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진폭이 크고 강력한 상승 구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구간에서. 네,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양 기업다, 양 회사다 상당히 놀라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 프로그램, 매입 프로그램 5천억 가량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뭐 늘 그랬지만 현대차 대비해서 기아의 상승률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좀 나왔던 게 오늘 특징적인 좀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이제 그동안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1월 달과 12월 달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상당 부분 기대감들이 좀 커졌었는데 1월 달의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었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눌린 만큼 리바운딩에 대한 속도도 상당히 좀 강했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로만 놓고 보더라도 그동안에 좀 집 나가 있었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한 20만 주가량. 그리고 기관 역시도 연기금을 기반으로 한, 연기금을 필두로 한 30만 주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섹터군들과 어떻게 보면 같은 궤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흐름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기조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2023년도에 실적 자체가 피크아웃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와주지 않아야 되는 또 숙제를 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4%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걷어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주가가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의 주가가 실적이 피크아웃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피크아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뭐 보이는 천장 자체가 지금의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특징적인 뭐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여전히 반도체죠.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부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네, 오늘 장 막판에 2차전지 관련해서 반대 매매가 좀 출회되는 것 같던데 그 물량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한 30분,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정점을 찍었다가 거기서 마무리가 되면 너무 좋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만 좀 떼놓고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답답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여전히 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중심, 특히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HBM을 중심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 2 나노라든지 ISC라든지 그 다음에 STI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뭐 개별주의 움직임들로 놓고 보게 되면 많은 종목이 있지만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봤었을 때 LB세미컴에 대한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장중에 AI 칩 관련해 가지고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에이징 랜드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장중에는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 시세를 지켜주지 못하고 장 막판에 지속적으로 좀 차익 매물 마이너스 막판에 다 뱉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금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HLB의 주가가 일단은 뭐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HLB는 뭐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거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은 뭐 요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차익성 매물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2%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죠. 상해를 한번 볼까요, 우리? 상해 지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 3%, 3.03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항생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항생과 상해가 좀 같이 올라가는,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깜짝 금리 인하 좀 나왔고요. 그리고 자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고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엄청나게 좀 눌려 있었던 상해 쪽에 대한 반등. 상해 쪽에 대한 반등 자체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상해와 항생과 우리나라 지수가 도매급으로 같은 방향성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중국 지수가 좀 올라오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참 이게 안 좋은 부분들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일본 증시가 올라가면서 일본 쪽에만 자금이 쏠림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올라가면서 중국의 자금의 쏠림이 현상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매력도가 떨어지는지 이게 지금 사실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늘 뭐 중국 상장, 국내 상장 기업들 뭐 여전히 뭐 변동성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뭐 홍성그룹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컬러레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고, 확실히 뭐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을 그대로 뭐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이제 지수 플레이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런 이제 테마주 쪽에서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 오랜만에 좀 움직였습니다. 시클리컬 업종들. 어제 롯데케미칼이 한 6% 정도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재차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뭐 오전장에 잠깐 반짝을 하다가 이제 오후장 들어서가지고 1시 이후서부터 또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도 좀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금호석유 뭐 이런 종목군들도 뭐 물론 이제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한쪽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면 한쪽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뭐 다양한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지금 국내 증시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반도체를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현재까지 지수를 끌고 왔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 자체를 그려가는 거는 매그니피션트를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 그리고 AI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밸류 체인을 꾸려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상승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CXL도 괜찮고요, HBM 괜찮고, 온디바이스 AI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나온 이제 온 센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눌림목 심하다 접근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가장 좋은 확률 높은 그런 매매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지수에 대한 리바운딩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돼 있는 시클리컬 업종,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업종에 대한 낙폭과대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쇼커머 물량? 뭐 이런 이제 물량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장중에 발생되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진행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아갈 종목들은 여전히 많아 보여요. 뭐 최근 들어서 뭐 XR, VR 관련된 종목군들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다가 일부 종목군들만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막 개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뭐 관심 있어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뭐 자이언트 스텝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라는 기업도 너무나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증착 장비죠. 마이크로 OLED, 올레도스에 기반되는 뭐 APS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뭐 종목을 좀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뭐 나는 단기 트레이딩 자체에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던 앞으로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 내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안내 페이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25일 시장이 뭐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기분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만 놓고 봤었을 때 코스피가 어찌됐든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나마 조금 현상 유지가 되는 듯한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닥 종목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코스닥 지수의 투심 자체가 너무나 안 좋았던 상황이었고,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의 숫자 자체가 너무나 좀 크게 진행이 됐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분 자체가 좀 다운이 되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 다 잊으시고 또 내일은 내일의 장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미국 증시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힘차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발생한 이 시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심란해하지 마시고 좀 힘내시는 하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25일에 대한 뭐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더 좋은 시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이 종목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은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컨텐츠 다양하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